반갑습니다. 방영길입니다. 칠곡 하면은 고추농사 많이 안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오신 선생님들 많으시네요. 얼마나 지세요? 아, 그러세요? 농사 중에 제일 재밌는 게 고추예요. 인정을 안 하시네. 고추 열심히 짓다가 어느 날 보면 다 죽어 있고요. 어떨 때는 씨빨간 고추가 아주 지렁지렁 달려가지고 주렁주렁 달리는 게 아니에요. 지렁지렁 달려요. 그래가지고 끝없이 이쁘고요. 우리나라에 농업 마이스터 하면은 품목별로 해서 한 200명 있어요. 그 중에서 진짜 조미채소 고추를 하는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마이스터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재배 면적이 있어야 돼요. 이 고추가 돈 되는 작목 중에 하나가 고추인데 돈 안 되고 힘들기만 한 작목으로 자꾸 인식을 하고들 계시거든요. 딸기는 돈 되는데 고추는 안 돼요. 칠곡은 비싼 아주 참외가 아주 엄청 많대요. 올해 참외값 좋잖아요. 그러니까 참외 좋은데 뭐 고추. 그렇죠? 그런데 고추가 정말 괜찮은 품목이고요. 고추가 종류가 이렇게 많답니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이쁘고 맛있는 고추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고추를 먹을 줄 몰라. 시설 채소와 똑같아요. 오이 먹듯이 고추 먹고 샐러드로 먹고 뭐 이러거든요. 우리는 양념 채소잖아요. 가진 양념에서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고추 안 들어가면 뭐 맛있어요? 맛없죠? 세계적으로 고추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데 쭉쭉빵빵 늘씬하고 팔방미인으로 키우는 고추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리고 육종시설도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이에요. 탄저병 저항성 품종이 지금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 대한민국 거잖아요. 거기에 죄송합니다. 칼라병 저항성 품종 복합 내병기가 갖고 20만 원짜리 씨들 쫙 뿌리셨잖아요. 복합 내병기에 심으시는 분 아무도 안 심으세요? 아니면 대화가 지금 안 되는 건가? 복합 내병기냐면 뭐 칼라, 탄 뭐 이런 거 있어요. 탄자 들어가고 칼자 들어가고 이런 게 복합 내병기예요. 그래서 TSWV 칼라병하고 탄저병 저항성 품종 종자가 비싼 건 20만 원, 1200립에 저기 시설고추 하시는 분, 비가리 마우스 하시는 분 계세요? 다 노지신가요? 육묘 하시는 분. 제가 이러면 4시간 동안 엄청 힘들어요. 답변 좀 해줘요. 그래도 잘 떠들어요. 고추 농사는 간단해요. 많이 달고 많이 따면 돼. 끝이에요. 이쁘고 안 이쁘고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풋고추를 하려면 선별해서 좋은 거가 나가면 상품을 받잖아. 특상 보통으로 가는데 특을 받아야 그래도 돈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서 매달리는 고추들이 좀 균일하고 과들이 이쁘고 이렇게 빼는 기술이 좀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양념 채소, 고춧가루로 먹고 이런 쪽에서는 모양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품질 규격에는 모양은 있어요. 크기가 13cm 이상이고 뭐 이런 조건은 있지만은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는 게 건고추입니다. 어떻든 많이 달고 많이 따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럼 많이 달려면 고추는요, 농사를 뭘로 짓느냐? 흔히 고추는 하한초라 해서 물 많으면 싫다 그러잖아요. 전통적으로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고추가 다 죽어버리거든요. 왜 죽느냐? 역병에서 죽지만은 고추밭에 물 잠기면요, 스페 입어갖고 100% 다 죽어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엔 살았다가 오후에는 시들시들, 오후에 또 살았다 시들시들 해서 열흘 지나면 싸그리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박힌 게 있어요. 고추는 물을 싫어해. 그래서 한초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이 아주 허무맹랑하고 말 같지 않은 소리다 이거죠. 식물이, 물을 싫어하는 식물은 선인장 이런 거는 물 많이 주면 죽는 거 아시죠?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는 식물들은 물 많은 거 싫어하는 거 없어요. 다 좋아해요. 물에 빠져 죽으니까 싫어하는 거거든. 그게 빠져 죽이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 많이 오면 안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고추 그렇지 않아요. 고추 농사는 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물로. 그 다음에 고추는 특징이 또 있죠. 바람 불면 다 넘어가죠. 그죠? 장마 때 그냥 싹쓸이 하잖아요. 그냥. 일로 처박히고 절로 처박히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탄저병 오고 나중에는 탈 거 없으니까 그냥 없잖아. 그래서 고추는 유인이 답이에요. 어떻게 고추를 똑바로 세워놓느냐. 고추는 손가락 이렇게 벌려보세요. 손가락. 들어보세요. 손. 야, 검지와 중지를 최대한 벌리세요. 많이 벌리세요. 여기에 고추가 하나씩 달려. 이거를 유식한 말로 하면 방아다리라고 그러고요. 더 유식한 건 분지라고 그래. 그래서 방아다리가 계속 옛날 디딜방아가 발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발로 퐁당퐁당 받았죠. 그래 방아다리라 그래. 요렇게 고추가 올라가면 고추는 나한테 뭐를 주냐면 돈을 줘요. 어떤 돈을 줘요? 떼돈을 줘. 고추 많이 다르면 떼돈 아니에요. 그죠? 고추 한 근이 보통 몇 개 따면 고추 한 근 나오는지 알아요? 공고추? 이거 답변하시는 분, 아시는 분 있으면 내가 선물 줄 건데. 예? 100개요? 아, 농사 엄청 잘 지으시는 분이에요. 또? 예? 300개요? 그럼 농사 짓지 마세요. 보통 100개가 한 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재수 좋으면. 300개가 나오려면은 청양고추 옛날 땡초 있죠? 네, 그게 한 300개 따야지 한 근이 얼추 나올 거예요. 그런데 청양고추는 씨가 많아갖고요. 한 번쯤 그렇죠. 나중에 안 그래요. 평균적으로 한 200개 정도 따면 한 근 나와요. 처음에 천물 드물 따면은 씨가 없어요. 그래서 무게가 안 나가요. 뒤로 갈수록 무게만 나가. 끝고추는 맛이 없다. 맞아요? 우리 뽑아놓고 고추 마지막 따갖고 끝고추 따가지고 에이 팔지 못하니까 우리나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김치 담그면 맛없어요? 맛있어요? 사모님. 때깔만 없지 맛은 좋잖아. 끝고추가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때깔이 없지. 맞아요. 그러니까 눈이 보는 때깔이 없으니까 맛이 없잖아. 그러니까 맛 대가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실제 고추는 옛날 고추가 맛있다고 기억 속에 있어요. 선생님, 옛날에 고추는 맵고 달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고추는 맹맹하고 맛없잖아. 진짜 그럴까? 맞아요. 왜? 요즘은 입맛이 바뀌어갖고요. 과도 크게 뽑고 단맛이 좀 떨어지고 색깔도 예전만큼 덜 나요. 근데 덜 나는 게 아니고 주인이 급해서 일찍 가서 덜 난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색깔은 똑같아요. 고추의 빨간색은 온도예요. 적산 온도라 그러죠. 적산 온도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매일 더한 온도가 적산 온도예요. 더할 적 이래갖고. 매일매일 더한 온도가 많아야지 이게 색이 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섭이 우거지면 그 집 고추 농사 망했다 그러거든요. 안에 고추 따면 퍼렇지도 않고 허해. 저거 썩는다. 뭐 난리들도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개코나 시간 지나봐요. 색깔만 이쁘게 잘 나지. 그래서 온도가 색깔을 결정해요. 색깔이 잘 나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빨간색이 잘 나면 좋은 거. 빨간색이 잘 나면 매워요, 안 매워요? 이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빨간색이 진하면 안 매워요.
매운맛은 언제 매우냐면 녹색에서 빨갈래고 하면 푸르죽죽 붉은죽죽해지잖아요. 그때 매운맛이 최고예요. 그리고 매운맛이 빨간색으로 이제 이 캡사이신 이런 색소가 올라가면서 빨간색으로 쫙 진행이 되면 뭐가 맛있냐면 단맛이 올라가요. 설탕을 먹으면 맛없는 단맛이에요. 그러나 고추의 단맛은 진짜 맛있는 단맛이에요. 그래서 고추가 단맛이 높은 거를 먹으면 음식이 맛있거든요. 그러면 고추 농사를 잘 지려면 품종이 좋아야 돼. 땅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노력하면 되거든요. 노력은 여기 와서 공부하시면 다 해결되는 문제고. 그래서 보통 품종이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지만은 고추 같은 경우 품종이 3분의 1을 결정한다. 생산성이든 품질이든. 그래서 품종의 선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땅이 좋고 품종 좋고 그러면 기술은 내가 노력하면 되잖아요.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내가 노력해서 못 배울 기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몰라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 나는 노력을 안 해갖고 알 수 있는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치면 되거든요. 근데 유튜브 너무 보지 마세요. 유튜브에 나온 거는 내가 신뢰를 잘 못하겠더라고. 뭐 고추를 심는데 이렇게 심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심을 방법이 없던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추는 병인데요. 고추가 타작목보다 병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많다고 나는 보지 않아요. 고추가 어려운 거는 7, 8월 고온기에 얘들이 넘겨야 되거든요. 장마기, 고온기. 그러다 나니까 온갖 것이 다 와서 그러는 거죠. 고온기 전에 끝을내면 없잖아요. 풋고추 하면 고온기 전에 끝나면 병 없어요. 그러다 나니까 찾기가 길어서 여러 가지 병이 계속 오니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고추가 뭐 특별히 병이 많다. 이건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설정해서 본다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1년 내내 상대하려면 병이 계속 오니까 와, 고추는 병이 많아. 그렇게 하면 또 많죠. 그죠? 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벌레가 해코지해갖고 해코지해서 문제 생기는 거. 또 하나는 뭐 세균도 있고 등등 있지만은 곰팡이에요. 근데 이 곰팡이가, 고추에 있는 곰팡이가 좀 특이해. 잘 안 없어져요. 우리 주방에 있는 곰팡이들은 물로 씻어지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락스 한번 싹 뿌려주면 깨끗이 가잖아요. 고추에 오는 곰팡이는 락스 칠한다고 안 간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뭐 락스로 탄저병 잡았다고 인터넷에 엄청 떠돌더만 그 사람들 고추 농사 져가지고 탄저병으로 다 갔어요. 탄저병이 그래서 갈 것 같으면 탄저병이 아니에요. 탄저병이 그렇게 가면은 쉬운 거예요. 락스 쳐서 갈 수 있는 탄저병이면 탄저병 때문에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된다 이거죠. 탄저 안 걸리는 약은 무엇입니까? 탄저 안 걸리는 약은 오늘 가르쳐 드릴 건데 약을 잘 드셔야 돼. 지금 가르쳐 드리면 빨리 가실 거 아니야. 아, 그건 이따 가르쳐 드릴까. 자, 오늘 4시간 동안 드리고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요, 이거 1년 내내 농사 짓는 거예요. 제가 첫 씨가 고추씨를 여러 번에 나눠서 파종을 하는데 첫 번째 씨가 12월 13일 부었어요. 올해 들어가는 거. 보통 12월 1순에 들어가요. 마지막 씨가 1월 5일 날 들어갔어요. 저는 100일 육묘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고추는 빨리 심어야지 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빨리 심을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추는 유인이 답이다. 방아다리를 올곧게 만들 수 있도록 유인해 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주는 물 갖고 고추 농사 지려면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은
1년 풀 한 작기잖아요, 고추는. 그렇죠? 한 작기 중에 한 번 안 가문 해가 한 번도 없었어요. 보름에서 한 달 정도만 가문 받으면 고추는 30%는 그냥 타격이 있거든. 그만큼 물의 효용성이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강사가 농사를 제대로 짓는지 안 짓는지 지자랑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재밌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땅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계에서 농사 제일 잘 짓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네덜란드. 그렇죠? 뭐 텔레비전에 안 나오잖아. 걔들 농사 잘 못 져요. 어림없어. 우리나라하고 비까비까하게 농사 짓는 나라는 이스라엘 정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농사 잘 짓는 나라 없어요. 자꾸 오도돼 있다고요. 대한민국 진짜 농사 잘 져요. 땅이 우리는 5천 년을 파먹은 땅이에요. 땅심이 우리나라가 10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최소한도 우리보다 10배 좋아. 우크라이나 감자 씨만 뿌려도 감자가 주먹만 해. 우리는 감자 씨 뿌려놓으면 감자가 돼요, 안 돼요? 못 해먹어. 먹을 거 없어. 제가 1월 달에 그 아르메니아, 중앙아시아 그 기행이 나오더라고요. EBS. 그걸 촬영해서 좀, 그 다운을 좀 받아놓는다 그러고 놓쳤는데, 그 기행을 가갖고 감자를 캐는데요. 삽으로 캐더라고. 삽으로 턱 파서 쥐잡았는데 감자가 이만한 게 우르르 쏟아. 우리는 감자 이만하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고르더라고. 그거 안 먹는데 감자가 이만해. 그만큼 토심이 굉장히 좋습니다. 땅 얘기를 하면서 물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하우스는 안 하신다 하면 하우스는 그냥 건너갈 거예요. 시간이. 그러면서 이제 품종이나 이런 쪽, 유인 쪽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병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중에 탄저병 얘기하는 게 보통 탄저병 갖고 1시간 정도 얘기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탄저병 얘기를 들었는데도 탄저병 걸렸으면 앞으로 교육받지 마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 집사람입니다. 미인이죠? 저 마이스터는 시험 봐서 되고 면접 봐서 하고 농장 평가하는데 저는 실력이 없어. 마누라가 이뻐요. 그래. 내 미인계로 마이스터가 된 사람이거든요. 저는 건고추만 해요. 제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기재배를 가장 많이 하는 고추 명인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고춧가루가 가장 비싸게 가격을 받는 고추 명인이에요. 저는 농사를 지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플랫폼을 갖추고 내 기술을 농업에서 표준화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가이드라인 정도가 표준이지 내 땅하고 옆집하고 땅이 다른데 무슨 표준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 땅에 맞는 기술을 아주 고도화시키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영농 규모는 8,000평. 영양은 땅이 이렇게 칠곡처럼 좋은 땅 없어요. 제가 한쪽으로 이렇게 좀 띄울지 않아요? 비탈이라. 정말이에요. 비탈이 있어요. 제가 2007년 12월 26일 날 49살에 영양 땅을 밟았어요. 그래서 지금 16년째 고추만 심고 있습니다. 16년 동안에 고추 농사를 져서 몇 번을 말아먹었느냐? 제대로 말아먹은 건 3번 말아먹었어요. 3번 다 뭘로 말아먹었냐? 탄저로. 그러면 왜 유기농을 했을까? 열받는 게요. 이거 열받는 거예요. 고추 농사 좀 해갖고 팔러 갔더니 한 근에 5,500원 준대. 이거 갖고 나보고 먹고 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정부 수매 개떡같이 말이야 5,270원 준대. 그럼 정부가 뭐하러 있어? 농부들 그렇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에? 내 살길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 그래. 한국에서 좋은 게 있어. 택배야. 직거래를 했는데 제가 직장생활도 오래 하고 대기업에도 근무했으니까 아는 사람이 쫓겨 있겠죠. 그래서 난 직거래는 걱정도 안 했어. 그 8,000평에 고추 심어서 암만 못 쳐도 5,000원은 따요. 그 5,000원을 갖다가 파는데 마누라한테 그랬죠. 야, 내가 다 팔 테니까 걱정하지 마. 큰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런데 고추 농사를 딱 짓고 나니까 한 놈의 새끼도 사주는 놈 없는 거였죠. 요즘은 친구놈들 산대 그래갖고 너넨 절대로 안 갖고 줘. 이 새끼들 말이야. 그때 좀 사줬으면 말이야.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직거래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직거래를 했을까? 뭐 고민한다고 될 일 아니잖아요. 결혼을 잘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8남매 중에 아들 하나에 딸만 7이에요. 그 여형제들이 나서니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직거래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는 사람한테 강매해서 시작하십시오. 체면치레할 거 없어. 강매를 하되 깨끗하고 좋고 믿을 수 있는 고추를 드리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고추 20만 톤이 유통되는데 믿을 수 있는 고추가 정말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시라. 요새 뭐 유튜브에 돌잖아요. 중국산 고추 쥐가 막 다니잖아. 보셨죠? 에? 정말 믿고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는 고추 내 거 사라. 또 그렇게 농사를 지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농사 지어야 될 분들이 말이야. 내 고추 좋다 그러고 오늘 약치고 내일 따는 사람 지천이야. 그런 짓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들이거든. 그런 원칙을 지키시면 직거래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 해결돼요. 마이스터가 되니까 명장이니까 뭐 논문도 좀 하나 쓰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갖고 누가 옆구리를 찌르더라고. 근데 저희 집에 1년에 한 1,000명 정도가 견학으로 와요. 안 왔으면 좋겠어. 너무 많이 와. 뭐 관광코스 3대씩 갖다 데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따라와서 들으면 내가 안심 들잖아. 한 팀은 저기가 있고 한 팀은 여기가 있고 한 5등급이 나눠요. 그래 놓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 되게 힘들어요. 뭐를 질문을 많이 하냐면 그 비가리 마우스에서 꽃을 따고 안 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과 같은 경우는 적화를 하잖아요. 적화. 그것처럼 이제 꽃을 따고 안 따고, 겨순을 따고 안 따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세요. 뭐가 좋다며요? 이래가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썼고요. 자, 이게 제 얘기만 했으니까 우리 농장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제가 노지를 지주대를 2m, 하우스는 2m 40을 써요. 그리고 그물을 쳐서. 보통 그렇게 농사를 지면 지주대도 3개가 들어가니까 양쪽으로 받고 가운데 하나 받고 3개가 들어가니까 비용이 얼마나 더 드냐면 300평에 시발에 한 60만 원 정도 더 들어요. 비용이. 그럼 고추를 얼마나 딸까? 그런 거 아니에요? 들어간 돈에 비해서 나온 소출이. 그러니까 농사는 정밀농업이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플랫폼. 왜 플랫폼이냐면 농사를 많이 짓게 되면 저처럼 균형이 있어야 돼요. 고추도 토종고추를 심고 그래서 접목을 해요. 그래서 맛있는 고추를 해서 내가 원하는 타겟에 시장의 접근성을 가져가야 된다고요. 근데 조금 지시면 그럴 수는 없거든. 그래서 비가리 마우스를 했을 때 좋은 점이 있어요. 탄저병을 피해가거든. 그것도 있지만은
품질이, 비가림 하우스의 품질이 노지보다는 훨씬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적산 온도가 높거든. 작기가 길거든. 노지보다 한 달을 더 가니까. 이거 7곡은 2달 더 가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육묘도 지금 자가육묘 안 하시잖아. 다 사잖아. 사다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육묘장 사장님이 아, 이 고추 맵습니다. 그러면 매운 줄 알아야지. 그죠?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장날이면 고추 모종들이 쫙 나와 있어. 근데 그걸 파는데 아, 매운 고추 주세요.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맵대. 이거 매운 거래. 이거 가져가시래. 쫙 팔대. 한참 있다가 또 안 매운 거 주세요. 이거 하나도 안 매운 거 또 팔더라고. 그게 매운 건지 안 매운 건지 뭐요? 그랬더니 아, 그냥 매운 거고 안 매운 거예요. 그것을 파는 사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그 고추는 보통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고추들이 캡사이신이 좀 20 정도 나와요. 이게 맵다는 그러면 매운 거고요. 안 맵다 그러면 안 매운 거예요. 모종 파시는 분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매운 거보다 하고 사갔더니 하나도 안 매워. 그러면 20은 안 매운 사람이니까 한 40쯤 된 거 잡수셔야지 매운 걸 느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딱 사니까 이거 맵네 이러시거든요. 우리 집은 보통 맛을 어느 정도에 맞추냐면 자, 캡사이신 양을 가지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청양고추가 어느 정도 맵기냐. 청양고추가 140에서 250까지 나와요. 매울 때는 청양고추 무지무지하게 매워요. 언제 매우냐?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주체를 못하면 안 매운 고추도 매워가지고 못 먹는 데는 매워. 보통 청양고추가 140에서 150 정도가 나와요. 매운맛이. 그 다음에 우리가 판매되는 일반 품종에서 진짜 매운맛이 어느 정도 나오면 60에서 70. 그리고 안 매운맛이 어느 정도냐면 10 정도 나와요. 근데 이 10이라는 놈이 매울 때는 30이 나와. 그러니까 20이 안 매운 거예요, 매운 거 헷갈리잖아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청양고추를 맛을 본다면 직거래할 때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 매운데 맛있어. 안 매운데 맛있다는 소리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아, 그건 매운데 맛있어. 이러거든요. 매운데 맛있어 하실 보통 맛이 어느 정도냐면 캡사이신이 한 40 정도. 30에서 40. 그러니까 20은 낮은 거거든요. 이해하셨어요? 매운맛을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요. 그리고 육묘는 남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육묘를 해요. 육묘장이 있고. 건조를 태양초 건조하잖아요. 그죠? 태양초를 건조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오늘처럼 흐린 날, 하루라도 끼면요, 곰팡이 나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최고 명장이라는 양반이 고추를 보냈더니 곰팡이가 났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태양초를 안 해. 말리는 법은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지금 얘기해주면 또 일찍 가실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선별 작업, 이런 포장 작업하는 거 별도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인프라를 좀 만들어 가고 있어요. 요게 접목하면 이렇게 접목을 해요. 클립으로 붙여서. 노지 작업할 때 점적 관수를 깔잖아요. 그 일일이 손으로 깔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하시면. 그래 많이 하면 이렇게 같이 병행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그가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거는 어떤 거냐? 저는 100일 육묘를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100일 육묘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사시는 육묘는 며칠 육묘를 하시냐면 보통 80일에서 85일 정도예요. 방아다리를 벌리면은 거기에 꽃이 피죠. 보통 그때쯤 밭에 정식이 나가는 게 보통이에요. 고추를 내가 어떻게 온도를 줘서 물을 줘서 키웠냐에 따라서 이걸 100일 만에 가지를 벌릴 수가 있고요. 45일 만에도 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일 만에 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간단해요. 안 먹이고 춥게 키우면 돼요. 그러니까 겨울 육묘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저 밀양이나 이쪽 겨울에 풋고추들을 하시는 분들은 육묘 일수가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어요.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겨울은 영양하면 영하 20도 떨어지니까 얼고 죽이는 건 쉽거든. 그래서 길게 육묘를 하는데 이렇게 100일 육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몇 분 안 계시네. 그 다음에 품종은 안 바꿔요. 딱 고정종 하면 계속 가. 그리고 품종 하나 바꿔서 내 거로 만드는데 최소한 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자꾸들 신품종 찾아가고 품종 바꾸고 이러시면 굉장히 힘들어. 기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거든요, 얘가. 이렇게 부직포 재배를 해요. 제가 2011년부터 했어요. 고추연구소가 영양이 있습니다. 연구소하고 기술센터하고 해서 저 부직포 씌워가지고 했는데 천이다 나니까 좋은 게 있어요. 설이 와도 웬만한 건 괜찮아. 저게 빛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요. 그래서 괜찮은데 이러면은 만상은 거의 비슷해요. 칠곡이나 영양이나 만상 날짜는 어린이날 전후해서 만상일 거라고 여기도. 그렇죠? 근데 올해는 만상이 훨씬 빨라질지도 모르겠어요. 올해 같은 경우인데 늦을 때는 제가 전라남도 보성하면 저 끝이잖아요. 거기 강의 갔는데 그때가 5월 8일 날 갔어요. 근데 어제 설이 와가지고 삶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비슷해요. 만상 날짜는. 그래서 전에는 고추를 심는 날짜를 꼭 어린이날 지나서 심으라 그랬거든. 기술센터에 지도사들이 교육하면 일성이 빨리 심지 말고요. 어린이날 지나서 심으세요. 어린이날 전에 심어갖고 다 삶아가지고 난리도 아니니까.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은 온유열 하루빛이 어딘데 하루에도 더 빨리 심어야 되거든. 그래서 더 빨리 심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부직포를 했고, 부직포를 해갖고 6시에 우리 집 쳐들어온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고집포 비쌉니까? 예? 비싸. 비싸요? 비싸다고. 가격이 안 비싸요. 얼마씩? 500m 한 노래 95,000원. 95,000원. 예. 일라이트 부직포는 한 25만 원 가요. 근데 꼭 일라이트 처리한 게 현장 농업에서는 맞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회용이거든요. 하우스는 한 5년 써도 괜찮아요. 쥐가 갉아먹지 않는 이상은. 근데 5년 안에 쥐가 구멍을 내더라고. 근데 노지는 벌레도 들어가면 안 되고 균도 들어가면 안 돼요. 완전히 이게 차폐를 해서 이렇게 우리 마스킹 하듯이 그랬을 때 효과가 좋으니까 이제 노지 같은 경우는 잘 관리하면 한 2년, 3년 쓰고요. 저희가 언제 뺏깁니까? 6월 중순쯤. 근데 승질 급한 사람은 5월 말에도 뺏겨요. 그러지 말라고 시켜도 말 안 들어요. 이렇게 뺏겨요. 뺏기면 어때요? 부직포에 고추가 크질 못하고 눌렸으니까 완전히 오글오글 하잖아요. 그죠? 끝에 여기요. 이거 오글오글해요, 여기가. 막 그냥 쉬어갖고 뭐 이래요. 이거 펴서 자리 잡는데 3일에서 4일 걸리면 다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물을 쳐가지고 키워 올려요. 한 포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장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밀식집이에요. 여기까지는 안 쳐도 돼요. 예? 여기까지는 안 쳐도 돼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는 노지는 내 마음대로 해요. 겨순 따는 거에 대해서는요, 저는 따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겨순을 따려면 따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흔히 겨순을 따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유 없이 따는 거야. 고추가 좋대. 겨순을 따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공판장에 청양고추를 내든 풋고추를 내려면 과각균일하고 쭉쭉빵빵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 겨순을 따셔야 돼요. 맞아. 그런데 나는 꼬부라져도 괜찮고 작아도 괜찮아. 겨순 따면 손해. 교과서에 써 있어요. 얼마나 손해냐? 농사 못 짓는 사람이 10% 손해본대. 우리 같은 사람은 30% 차이. 많이 차이 나요. 겨순이 적게 올라오는 게 한 4개, 5개고 많이 올라오는 건 7, 8개예요. 나무 하나에서 고추 몇 개 딸 것 같아요? 선생님 몇 개 딸 것 같아요? 노지 한 400개?
400개요. 그렇게 농사 지시면은요, 떼부자 돼요. 실제 평균적으로 따봐야 정부가 기준으로 하면 40개에서 50개예요. 고치 한국이에요. 예. 그런데 심리 하나씩 심어갖고 많이 따서 나중에 끝까지 요만한 거 딴 거 빼고요. 그거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과로 딱 2물, 3물까지 따내는 거 보면 그 이상 따기 어려워요. 쉬어보면 답이거든요. 나중에 10월 달에 뭐 우르르 따는 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추가 이렇게 달려요. 부직포의 강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추는 벌하고 나비를 좋아라 하지 않아도 돼요. 개들 없어도 지가 고추를 다 달거든. 자가 수분, 자가 수정률이 70%예요. 70%면 100%거든요. 그래서 여름 농사에서는 물만 관리 잘하면 고추는 한없이 답니다. 하우스도 3월 말에 심어요. 영양 날씨 3월 말이면요, 진짜 재수 온 붙은 날은 영하 10도도 떨어져요. 하우스 지질 때는 2m 40이에요. 끝없이 올라가요. 이게 10월 달에 찍은 사진이에요. 끝에 있는 고추가 어때요? 엄청 좋죠? 농사는 이렇게 지셔야 되는 거죠. 고추가 좋게. 우리나라 명품 백화점이면 현대백화점이에요. 현대백화점에 명인명청관이 따로 있어요. 대구에 가면 현대백화점 명인명청관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농산물만 팔아요. 슈퍼마켓 있는 매장 쪽에 명인명촌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별거가 다 있어요. 똑같은 들기름인데, 똑같은 참기름인데 한 병에 얼마짜리인지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한번 사 잡숴보세요. 뭐가 다른지. 이 집에 저희 고춧가루가 런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한 봉이 백화점에서 55,000원, 500g이에요. 그렇게 판매가 돼요. 그럼 저 고춧가루는 특별한 고춧가루겠죠. 그렇죠? 특별한 걸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직거래하는 기준이 이렇게 매운맛을 정해놨어요. 이 중간 매운맛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칼칼한 맛에서부터 뭐 하여튼 맛이 많아요. 그래서 중간 매운맛을 딱 잡으면 거기보다 더 매운 거, 덜 매운 거 이렇게 해갖고 중간 맛에서 세 가지를 잡아요. 그래서 고객이 우리 걸 먹으면 딴 거 먹으면 맛없다 소리가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품종이 맛있어요. 재래종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맛있는데, 그렇게 하고 매운 거를 원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매운 게 가고, 안 매운 걸 원하는 사람은 아예 안 매워요. 어느 정도 안 매운 걸 원하냐면 입에다 고춧가루 넣고서 매운맛이 느껴지면 안 된대. 그래서 그런 걸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안 매우면 안 매워. 매우면 맵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는 따로 팔아요. 단품 파는 거는 청양고추하고 수비초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도 양을 한정적으로 팔아요. 많이 안 팔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블렌딩을 해가지고 차별화 시켰어요. 10년 걸립니다. 시장에서 방영질 고춧가루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는. 지금은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다음에는 뭐 걱정 없잖아요. 그렇죠? 나만 열심히 농사지면 됩니다. 자, 총 시장이, 건고추 시장이 한 20에서 22만 톤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 중에서 수입이 다고, 수입은 고추로도 수입되고, 가루도 수입되고, 김치로도 수입되고, 다대기로 수입되고, 수입 지천이에요. 그래서 국산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건 한 8만 톤. 그 중에 가정에서 직거래나 가정에서 먹는 고가루, 돈 주고
사 먹는 양이 얼마일까? 한 5만 톤 정도면 총시장이 25%예요. 지금 우리 농사져서 직거래로 열심히만 하면 다 소화될 수 있는 물량들이란 말이에요. 대농들은 어차피 직거래 거의 못 하거든요. 한계가 딱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칠곡에서 하시는 분들은 직거래 100%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열심히 하시면 괜찮은 거고요. 직거래만 하면 고추만큼 짭짤한 품목 없어요. 참외 좋아요? 에이, 고추가 훨씬 좋아요. 그 대신 가격은 내가 원하는 가격을 받아라.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돼. 내가 전국을 돌면서 이러거든요. 당신이 받고 싶은 가격 받아라. 그리고 풍년이고 흉년이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 한번 결정하면 낙폭을 크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말이야. 1,000원이나 2,000원 정도 해서 나 2만 원 받을 거야. 그러면 2만 원 받고 올해는 물량이 많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럼 18,000원 깎아줄게. 올해는 물량이 어쩌고 없대. 그러면 22,000원 받고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해서 하시라고요. 아셨죠? 대답들을 안 하시네. 고맙습니다. 자, 요거 얘기하고 쉴게요. 고추를 쪼개면 이렇게 생겼죠? 맞아요, 틀려요? 네. 매운맛이 어디 있어요? 매운맛은 요 태좌, 씨를 붙들고 있는 것이 매운맛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흔히 뭐 껍질을 싹 씹으면서 매운 거짓말이에요. 매운 고추씨 달래매요. 매운 고추씨는 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고추씨가 정말 좋아요. 고추씨가 이게 지방산이거든요. 불포화 지방산. 고추씨 기름 눌러서 짜봐야 나오지도 않아. 고추씨 기름을 제일 잘 먹는 방법은 고춧가루를 해가지고 들기름으로 내려서 먹으면 고추 최고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잖아. 불포화 지방산인데 고추씨 안에 있는 것들의 영양 성분은 무궁무진하다. 여기 연세들 계시잖아. 치매 걱정하시잖아. 그렇죠? 고추씨가 치매 예방 물질이 가장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슈퍼푸드 중에서 최고예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감기 들리면 고춧가루 소주에 타먹으면 감기 그냥 딱 낫잖아. 속 버리는 건 다 책임 안 져요. 근데 매운 거 해야 된대. 자, 고추는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게 있어요. 가지하고 똑같은 가지과예요. 가지에 어떻게 하면 많이 따요? 요소 퍼대면 많이 따요, 가지. 맛이 있든 없든. 다비성이에요. 비료 많이 먹어요, 얘. 근데 질소질이 많으면 고추 안 달아요. 심한 들이 크다고. 그래서 균형 시비가 필요하고요. 하여튼 비료 많이 주면 고추를 많이 달고 안 달고를 떠나서 고추는 잘 돼. 고추 나무는 잘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추는 뿌리를 깊게 내리면 고추 농사 잘 돼요. 뿌리를 깊게 넣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고추 심는 거 보면 뿌리를 깊게 넣을 생각이 전혀 없어. 왜? 심고서 물 주거든. 심고서 물 주면 고추는 물 먹으러 밑으로 안 내려와. 그리고 고추는 뿌리 양이 지상부에 있는 양보다 훨씬 절대량이 작아가지고 나무처럼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고추는 400개 따신다며 유인을 무지무지하게 잘하셔야 돼요. 400개 딸 수 있는 유인을 해주셔야 돼요. 500개 딸 수 있는 유인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풋고추 하시는 분들은 가지를 한 개씩 유인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일반 유인해갖고 400개 땄다. 그거 재수 좋으신 거야. 맨날 못 따시거든. 그러니까 유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생태가 그래. 얘가 호적을 파보면 이렇다고요. 그 다음에 고추는 말이에요. 뭐 다분지 해갖고 뭐 순 잘라갖고 유행하잖아 요새. 그 짓거리 왜 하는지 몰라. 많이 딴다고? 글쎄,
많이 딸까? 꽃이 없어가지고 고추는 못 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잘못해서 고추를 못 따라서 못 따는 거지. 무한하세요. 또 가을이 돼봐. 서리 올 때 되면 꽃이 더 많이 펴. 노지에서 꽃이 못 피워도 400개에서 500개를 피워요. 하우스는 한 1500개까지 피거든. 1000개는 기본 피워요. 꽃이 없어서 고추를 못 따지 않는다는 거고. 광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 고추가. 광 포화점이 36,000이니까 많이 안 필요해요. 그런데요, 광이 많으면 고추가 많이 달아. 광이.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지잖아요. 동쪽하고 서쪽하고 가지로 보면 동쪽이 훨씬 많이 달아. 이유는 탄소 동화 작용을 많이 하니까,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그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13장쯤 되면은 밭에 시집 보낸다 그랬죠. 밭에다 우리 정식을 해요. 13장까지 키우는 걸 육묘일수라고 그래. 육묘일수가 내 농업에 맞는 육묘일수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소농들은 큰 의미는 없어요. 대농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온도는 지온이 굉장히 중요해요. 노지 같은 경우 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지온이 한 16도가 돼야지 굉장히 활력을 받아. 그럼 칠곡에서 지온이 16도가 되려면 언제냐면 5월 중순이에요. 그럼 5월 중순에 고추를 심으면 정답이야. 그거 맞아. 맞다고. 문제는 그거는 맞는데 고추를 우리가 정식을 해서 5월 중순에 심으면 얘가 활착이 돼갖고 뿌리가 내려서 지가 탄력을 받으려면 며칠 걸리냐? 5월 달에 심으면 또 그래도 한 20일에서 25일 걸려요. 예? 그래서 25일 동안은 얘가 온도하고 관계없어요. 지가 살라고 아구동바구동 하거든. 새뿌리가 나와서 자리 잡고 양분 따라 올리고 물 끌어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찍 심으면 5월 16일은 얘가 탄력을 받아서 확 올라가거든. 그때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거나 이러고 온도가 높아버리면요. 여기 석과라 그러죠. 씨 없는 고추. 단이 결과라 그래요. 석과가 매달리면 꽃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근데 요즘은 6월 달에 엄청 덥잖아요. 작년 6월 17일부터 35도 넘어갔어요. 작년에 농사가 되게 안 된 이유가 석과가 거의 안 됐거든. 꽃 떨고 과 떨고 다 떨궜거든. 그러니까 다른 게 없는데 뭐. 그러니까 작년에 고추 생산량이 확 빠졌어요. 고추 색깔은 온도예요. 말씀드렸죠? 온도. 근데 재래종 고추들은 작아요. 수비촌이, 다복이니, 청량이 이런 것들은 과가 작아. 그래서 적산 온도가 적어도 색이 나요. 그런데 지금 심는 품종들은 대과종이에요. 과도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 그러니까 적산 온도가 옛날에는 한 1300도만 되면 됐는데 요즘은 1500도가 넘어야 돼요. 1600도 뭐 이 정도 가야 돼. 그러려니까 색이 나려면 거의 55일, 60일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색이 안 난다 그러거든요. 안 나는 게 기다리면 나는데 기다릴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다르면 되겠죠. 빨리 다르면. 단맛은 빨간색이 나면 날수록 계속 올라간다 그랬어요. 매운맛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그랬죠? 언제 맵다고요? 빨간색이 날라고 푸르죽죽 불구스름할 때. 그때가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매운 풋고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때 따서 드세요. 그때 따셔가지고 해놓으시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고추는 완숙이 돼야지 색깔도 좋아요. 잘 익어요. 완숙의 개념은 뭐냐면 더 이상 빨개지지 못하는 상태. 고추, 이렇게 꽃받침이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 주위를 손으로 만졌을 때 딱딱한 기운이 없을 때가 완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추를 좋은 걸 따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선글라스 끼고 따면 돼요. 아니면 밤에 따면 돼요. 우리 집에 대구에서
고추 따러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선글라스 끼고. 그날 제가 아주 졸도했어요. 딴 걸 딱, 나는 제대로 딴 줄 알았더니 빨간 거 반, 파란 거 반을 땄더만. 요 정도 사진 찍으려면 몇 건을 쌓아야 되냐면 한 1000건 정도 쌓아야 돼요. 200건 쌓아갖고 저거 안 나와요. 1000건 쌓았는데 이걸 왜 찍었을까요? 색깔이 몇 가지가 나와요?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10가지 나와요. 나오는데 크게는 2가지가 보여요. 그렇죠? 진하고 연하고. 얘는 품종 차이예요. 이거하고 이거는 품종 차이예요. 품종 차이에서 저걸 고춧가루를 내면 색깔 차이가 없어요. 예. 태양초는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이 기계가 좀 깨끗하게 말리려면 식품의 안정성이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한 번 말리면 400건이에요. 400건에서 한 10건 정도 이렇게 샘플링 해갖고 자르면 곰팡이 쓰는 게 거기서 몇 개씩 나와. 그래가지고 이대로는 안 된다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꼭지를 빼고요. 건고추 태양초 하려면 꼭지 빼면 안 돼요. 세척해도 안 돼요. 우리는 세척해서 넣기 때문에 곰팡이 더 많이 피워요. 물이 들어가갖고. 옛날에 장독대에서 말리던 고추의 색깔을 찾자. 건고추의 색깔은 온도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동결 건조하면 색깔 가장 좋아요. 근데 너무 비쌌잖아. 그럼 자연 건조하면 곰팡이 쓰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습 건조를 해요. 40도에서 50도 사이. 그래서 저온에서 하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우스에서 말리는 태양초, 하우스 온도 80도도 올라가요. 85도. 일단은 주인이 따도 미숫가루 따니 후숙을 시켜야 된다. 그럼 후숙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 이 포대에 넣고 쌓아놓으면은 호흡열에서 뜨끈뜨끈해요. 손 넣어보시면 아셔. 안에가 뜨끈뜨끈해. 그래야 색이 나요. 야, 후숙하란다. 이렇게 쫙 펴놓죠? 색깔 안 나. 거기서 골아요, 골아. 그런데 마놓고 이게 후숙시키려면 군내 같은 게 나기 시작하면 냄새가 나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기계로 후숙하자. 그래서 기계로 43도로 한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돌려요. 거기서 색깔이 안 나면 후숙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몇 도에서 말리느냐? 고추씨가 발화되는 한계 온도가 있어요. 씨가 54도가 넘어가면 발화율이 뚝뚝 떨어져갖고 56도 정도 되면 씨가 발화가 안 돼. 우리가 태양초라 해서 천일건조를 하는 이유가 씨가 발화가 될 수 있는 온도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체라 그러죠. 씨가 발화돼 살아있는 거를 먹으면 건강에 좋고 기분도 좋고 행복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52도에 말리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고추를 보면은 태양초인지 아닌지는 잘 알아요. 뭘 보고 알죠? 꼭지 보고 알잖아. 꼭지 색깔이 발색이 됐으면 태양초. 근데 우리는 꼭지가 없잖아. 몰라요. 태양초인지 아닌지. 근데 그건 우리는 태양초 안 한다고 아예 말씀드리니까. 요렇게 말리면 좋은 게 있어요. 김치가 끝까지 맛있어요. 색깔이, 태양초의 문제는 빨리 고춧가루 쓰지 않으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어서 고춧가루 안 좋아져요. 김치라면 착색이 안 좋아져요. 이유는 태양초의 특징이 빨간색 안료를 자외선이 깨서 말린 거야. 저렇게 말리면 안료가 그대로 있어요. 색소가 그대로 있다고. 색소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장사꾼을 상대로 하는 거는 검게 말려야 돼요. 진하게. 직거래하면 빨갛게 말리셔야 돼.
그래서 빨갛게 말리시면 직거래 고객들은 충분히 만족할 거고요. 장사꾼들은 저거 빨갛게 말린 거 싫어해. 이유. 3년이고 5년이고 창고에 보관하잖아요. 색깔 떨어지거든. 진해야 좋거든. 그래서 진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자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연을 닮은 삶도 이런 책 활용하시면 되고요. 10분 쉬어가지고 3시 15분에 챕터 2 땅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